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예,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예, 고미숙님, 매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아이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보시는 거, 예, 편안하게 뭐 채창에 글도 써주시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D-Day 총선이 15일 남았어요. 2주. 참 시간 빨리 가죠, 그죠? 예, 2주 남았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는 그 우파 내부에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1%도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총구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총구를 적에다 향하고 딥다 쏴야 된다. 완전히 그냥 폭격을 무차별 폭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박살을 내야 된다 그쪽을. 그래서 오늘 제가 민주편 16편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썸네일은 22대 총선 특집 민주편 16편 막말과 가짜 뉴스 민주 퍼레이드 대동단결 한동훈으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분쇄하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남들이 안 하니까 저래도 저래도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캠페인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오늘 또 한동훈 차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차기가 나올 때 아주 그냥 그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나오고 또 한동훈 차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영하 변호사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약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30.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픈된 영상은 그냥 거기 도착해 갖고 들어가는 영상, 또 면담하고 대화하고 나오는 영상 그것밖에. 이게 안에 영상은 오픈이 안 된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안에서 그 얘기한 영상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오자마자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다.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자 인터뷰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님이 특별히 한동훈 차기한테 얘기해 준 게 있다. 특별히 얘기해 준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겠다. 왜? 한동훈 차이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한동훈 차이가 스스로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요. 하지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분위기나 또 한동훈 차기 분위기나 보면 굉장히 그 따뜻하고 힘이 되는 뭔가 좀 이렇게 아주 박근혜 대통령님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잖아. 선거의 여왕. 선거의 여왕이 이 판세를 갖다가 보면서 뭔가 그 원포인트 레슨을 줬을 거잖아. 이 판세를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이 처음 만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차기가 윤석열 대통령님은 몇 번 만났죠. 근데 이번에
그 한동훈 차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건데 처음 만나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그 면담을 했다. 대화가 오고 갔다. 예, 시계님 안녕하세요.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에 압승해야 되는 이유가 또 우리한테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총선에 압승을 해야 이 지금 자서전이잖아요. 어둠을 지난 미래로. 여기에 그 10년 동안에 이제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 진실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한 사람은 해당되는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억울함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100%못 받는 거 아시죠? 예. 그 100%못 받고 있습니다. 그 무슨 그게 뭐 유죄 판결이 나갔고 뭐 감옥에 그렇게 뭐 5년 동안 있는 그걸로 인해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가 있는데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우가 있는데 그게 100% 지금 그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원 회복을 해서 억울함을 갖다 해갖고 아니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결도 바꿔야지 고쳐야지 그게 뭐 무슨 대법원 아니라 무슨 뭐 대법원 할아버지 뭐 헌법재판소 아니라 헌법재판소 할아버지가 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역사의 기록을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압승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중국 관련 얘기도 우리가 압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회고록이 100만 부가 팔릴 수 있도록 여러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22대 총선 특집 민주편 16편 막말과 가짜뉴스 민주당의 퍼레이드다 지금. 그래서 한동훈으로 대동단결해갖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분쇄해야 된다. 예, 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썸네일에 올린 거는 그게 뭐냐면 그 권성동 지역구가 강원도잖아요. 지금 뭐 제가 KBS 여론조사를 봤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KBS에서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걸 쭉 봤잖아요. 근데 그 권성동 지역구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예, 그래서 권성동은 확실히 그 지역구를 잘 다져놓은 것 같아. 자, 그 권성동이 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권성동의 페이스북에 있는 또 올라온 포스터인데 이제 본인 지역구 이제 강원도니까 그 강원도 비하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를 분도를 하면 경기 남도하고 북부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의 서쪽에 있잖아요. 그 경기도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그럼 뭐야? 강원도를 쫄로 보는 거야, 지금? 완전 강원도를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국힘이 많이 그 우세한 지역이더라고요. 이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맥을 못 치더라고. 여론조사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그 이재명 씨가 부지런히 이 막말과 가짜 뉴스를 하루에도 그냥 수십 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폭망할 수 있도록 폭폭폭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막말을 뭐 오늘도 막말입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막말과 가짜 뉴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막말과 가짜 뉴스를 했는지. 자, 이 중국에는 시에시에 이 발언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매국노적인 발언이고 이게 나라 팔아먹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래서
다 파워포인트에 만들어 갖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 CC의 발언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주 심각한 발언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저기 그 뭐야 이 고소고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어?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한지. 음.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한국에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민주당의 막말, 아, 제가 또 열심히 그 얘기하는 중에 또 글을 쓰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번 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계님 안녕하세요.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숙님 8시까지 기다리기 너무 지루했습니다. 유유. 이거 저를 또 이렇게 열심히 기다려주는 분이 계셔갖고 저도 감사하네요. 다니엘님의 시원한 설명 듣기를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고 해서 유유 아침 먹으면서 괜찮았다가도 점심 먹으면서 불안하고 제 마음이 그래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결론은 어떻게 날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뚜껑 열어보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 압승이야. 제가 얘기하는 압승은 뭐야? 180석. 네, 180석, 한동훈 압승. 예. 제가 이건 작년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제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제 15일, 2주밖에 안 남았어. 예. 자, 블루마운틴님, 무차별 폭격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음. 블루마운틴님,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진짜 찐 우파 유튜버들은 완전히 총구가, 지금 적진으로 가 있어. 적진. 지금 그 안에서 분탕치는 애들은 무조건 간첩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알았어. 약간 그동안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놈이 정말 가짜 우파 유튜버고, 이 코인파리하고 이 구독자 수만 늘리고 있는 그런 애들이 구독자 수가 많아, 의외로. 예. 의외로 막 100만 가까이 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인지 이번에 이참에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가나님 진짜 하루하루 불안해요. 정일이님 찐 우파면 반중 친미죠. 이재명 쉐쉐 너무 노골적이 맞습니다. 아니 이 쉐쉐가 단순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주 심각한 쉐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고민숙님 28일부터 한 위원장이 마이크를 선거 동원하면 분명히 지지율 맞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게 전기를 마련해 갖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어쨌든 국회문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바닥은 쳤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계속 가면은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안 떨어져. 떨어질 수가 없어. 이 15일 동안에는 이제 이 하락은 없는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민주는 뭐야? 민주는 하락이야.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거든. KBS에서 그 계속 이렇게 지지율 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앞서 보이나? 이건 정확해. 내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지역이 됐건, 뭐 그게 뭐 서울이건 강원도건 뭐 따질 거 없어. 그러니까 호남은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일단 놓고 아니 호남은 이게 말이 돼? 정동영 지지율이 무슨 그 조사한 게 정동이 완전 압승이더구만 뭐 무슨 뭐 50 몇 프로인가 60 몇 프로야 정동영이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호남은 일단 빼놔야 돼. 이제 대화가 안 돼. 호남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나머지 지역 그게 뭐 수도권이건 경기권 간에 강원이건 영남이건 간에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이 국힘이 당 지지율은 훨씬 높아요. 민주당이 낮아. 그런데
그 후보 있잖아요. 후보로 따지면 민주당이 올라가는 데가 좀 있더라고. 근데 그건 보세요. 그래서 왜 이재명 오지 말라고 그러죠. 요새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 오지 말라고. 거리 두기. 제발 좀 오지 말아 주세요. 이러고 있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왜냐하면 가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 근데 이걸 보세요. 당 지지율이 낮다는 건 뭐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개인은 높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지금 폭망각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5일이 남았잖아.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폭망각으로 이렇게 깔아앉으면 개인기가 암만 뛰어나다 해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큰 흐름이거든, 트렌드거든. 그 트렌드를 이겨낼 개인 후보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전체적인 그 트렌드에 의해서 같이 폭망할 거야. 두고 보세요. 예, 이제 그 15일 남았으니까 두고 보시라고. 예. 이게 뭐, 그, 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 그겁니다. 지금 현상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이고. 글을 많이 쓰셔갖고 제가 이걸 보고 읽어야겠네. 예, 하나시님, 이재명이 쎄쎄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의 언론 대석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중국 관련해서. 오도막님, 중국이 캐나다, 호주까지 선거 개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는 우린 걱정해. 오도막님,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예, 캐나다 선거 개입도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 정혜린님, 국익 생각해야죠. 예, 걔네들은 나라는 상관없잖아. 나라가 뭐 망가지긴 어쨌든 간에, 걔네들만, 방탄하고, 걔네들만, 감옥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절대 정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회장님, 한동훈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시고, 울산, 양상, 부산, 열렬, 하시는데 건강이 걱정되네요. 힘을 줄여서 2번, 4번 총선 중에 저는 뭐 100% 한동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블루마운틴 쎄쎄는 중국아 선거에 개입해라. 이듯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중국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나님, 저 죄송하지만 선생님 채널 홍보 소개 좀 할 수 있도록 채널 이름을 좀 말하기 쉽게 해주시면 채널 이름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가나님, 또 여기 구독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왜 이게 이렇더라 채널이냐면요. 그 제 첫 페이지, 에 보시면, 그 유튜브 첫 페이지 보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야. 듣기가 쉽잖아. 왜냐면 제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이클. 그 한 사이클 돌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되게 갑으로 시작하잖아. 갑을 병정 이렇게 진사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60이면 60 갑자로 해갖고 인생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동양으로 치면. 그래서 내가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 이렇더랍니다. 그게 이렇더라.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핸드폰이 좀 문제가 제가 핸드폰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문제돼 갖고 거기 이제 그걸 고치는 동안에 그것도 뭐 비싸대. 확실히 한국이 뭐 움직이면 비싸. 그것도 뭐 한 6, 7만 원 받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다려야 되는데 한 3,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고치는데 근데 요새 삼성 AS가 참 잘 돼 있었어. 그 모니터가 다 있더라고. 컴퓨터로 보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이렇게 그 필터링 하느라고 모니터링 하느라고 딱 해갖고 거기다가 이렇더라 이렇게 딱 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왜 이렇게 검색을 갖다 많이 하면 그 앞에 뭐 이렇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더라 딱 뜨잖아. 그 난에 내가 깜짝 놀랐어. 요즘 이렇더라 채널을 검색을 많이 하는 모양이야. 이랬더니 정말 이렇더라가 딱 뜨는 거야.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클릭 딱 하니까 바로 제 채널로 딱 넘어가대. 그래갖고 야 요즘 이 우파분들이 그 이렇더라 채널을 많이 검색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으로.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아 신사답게 행동하는 젊은 친구, 예, SS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일이 님. 사람들은 빨리 있나 봐요. 조국 조카 조범동 중국이랑 같이 협약한 사진도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 한동훈 차이가 왜 자꾸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되냐.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쉽게 잊어먹으니까 계속 잊어먹지 말라고 조국이 어떤 사람이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신학계 행동하는 젊은 친구님, 조국당 지지율 이렇게 높은 게 무슨 부조리국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지율이 높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막상 선거로 들어가서 정말 그게 몇 표가 나올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국이 막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잖아요. 뭐 비례로 하면 뭐 20 몇 프로씩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당일날 선거를 막상 해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아니 한번 보자고. 제가 이거 예언을 하는 건데 우리 여론조사 했을 때의 조국 당의 지지율보다 실제적으로 투표로 받는 그 조국 당 그거는 분명히 낮을 것이다. 예. 절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 문재인님 맞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갈대가 아니야.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주 많은 시간 투자해서 이 중국 이재명과 중국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헤드라인은 이 컨셉은 뭐냐면 이 민주당의 막말과 가짜 뉴스, 중국의 선거 개입을 분쇄하자. 이걸 잊지 마세요. 중국을 분쇄해야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과 가짜뉴스 퍼레이드. 자, 3월 23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했다. 그 다음에 3월 23일 경기의정부 지원 유세에서 경기 북도 분도와 관련해 갖고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완전 강원도를 쫄로 봤다는 거지. 그래서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폄하했다. 그다음에 3월 8일에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천계양 성공운동하다가 그 젊은 친구한테 하면서 이찍이야? 이찍 아니지 이제 이찍 아니겠지? 이렇게 이찍 그러니까 국힘 찍는다 이거야. 이찍 2번 찍는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비하 발언을 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부추겼다. 그다음에 오늘입니다. 오늘 또 무슨 막말을 했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를 올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하기 전에 그 새벽같이 아침 7시에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왔어요. 김어준 방송에 나와 갖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 아침 일정이 뭐냐면 아침 7시에 김어준 방송, 그다음에 그 재판이 10시인데 그 가기 전에 그 뭐 어디 또 선거 유세하는데 했는데 그 선거 유세한 그때 그게 누구냐? 무슨 동아? 동아라고 그래 갖고 대장동의 그 변호사 변호사지였고 에 가서 선거 유세하고 변호사 떨어지면 안 되잖아. 괜히 억하심정 묻고 막 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거 유세하고 그다음에 법정으로 들어갔다. 근데 아침에 그 김어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 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러분, 사기를 칠 때 잘 보세요. 사기를 칠 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치냐면 100%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만약에 100%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챌 거 아니야. 아이고 저거 그러네. 이렇게 눈치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는 어떻게 치냐면 이게
진짜하고 가짜를 적절히 얽어무려 갖고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가 항상 있어 거기에. 거기 팩트 진짜가 뭐죠? 이재명이 법정에 가야 된다는 거. 법정에는 누가 있어? 법정에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기를 칠 때는 그런 진짜를 갖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싹 넣는 거야. 싹 넣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팩트고 뭐가 이렇게 싹 넣는 거짓말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검찰에 가는 게 아니잖아. 검사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응?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 법원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검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주관하는 거죠. 예. 판사가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검사가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자, 보잖아.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네. 검찰 입장이, 어,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왜? 검찰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검찰이 나오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판사가 나오라는 거야, 판사가. 이 재판하는데 무슨 검찰이 나오라 말아 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지. 어? 이게 사기야, 이게. 사기. 근데 왜 판사라는 말을 못 썼을까? 어? 왜 판사라는 말을 못 썼을까요? 괜히 판사 괜히 했다가, 공무원 괘씸죄에 들어갔고, 그걸 갖다가 형량이나 뭐 이런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검찰이, 이게 무슨 검찰이다? 완전히 독재 검찰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판사 대신에, 검사를 끌어들인 거지. 그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왜 오라고 그런지 모르겠다. 자, 이 얘기가 보도가 되니까 원희룡이 지금 그 계양을의 경쟁자잖아요. 국힘에. 자, 원희룡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아니, 없는 게 나을 것이다. 야, 법정에 없는 거? 야, 법정에 없는 게 아니라, 계약이 없는 게 훨씬 나. 대한민국에 네가 없는 게 아무 지장 없어. 어, 이렇게 완전히 패러디를 해갖고, 원희룡, 원희룡이 여러분 수석한 거 아시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민주당의 막말과 가짜뉴스. 이것도 아주 압권이야. 자, 오늘 이제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로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자, 누가 입건이 됐느냐? 이상식, 제가 여러분 어제 방송했습니다. 자, 이상식이 누구죠? 용인갑의 민주당 후보인데 이 사람 부인이 화랑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림 파는 거. 그런데 4년 만에, 4년 만에 재산이 50억이 늘었대. 그 얘기했죠. 그런데 세금은 재산은 50억 늘었게 신고를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나왔으니까 4년 전에도 신고를 했을 거잖아. 4년 전에는 뭐 대구 어디서 나왔대. 그때도 신고했고 그다음에 4년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번에 또 나오려면 신고를 해야지 나 선관위에. 근데 그 차액이 50억이 넘는다는 거야. 4년 동안 재산 증식이. 그런데 세금은 얼마를 냈다? 50억이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하고 땡쳤다. 1,800만 원. 이거 정말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밝혔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걸 누가 밝혔느냐? 우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경률이, 김경률 맨날 채창에 보면 김경률 잘라야 된다. 이 얘기가 아주 그냥 도배질을 치는데, 김경률이 5명, 민주당 5명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식입니다. 예, 이상식의 와이프. 어떻게 4년 동안 50억의 재산 증가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100, 1,800만 원으로 땡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내가 회계사로서 이해가 안 갔다.
이게 뭐가 있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건 형사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김경률이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으로 어제 그거 밝혔는데 연속으로 오늘 드디어 입건이 됐습니다. 사기죄로 입건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사기죄로 입건이 된 거. 아이고, 예. 안 회장님,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한동훈 위원님 믿고 국민의 총선 승리에 똘똘 뭉쳐야 돼요. 2번, 4번. 예, 제가 그 얘기입니다. 예, 네,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이파이브. 예. 고민숙님, 유동규가 쓴 당신, 이게 또 난리가 났더구만. 고민숙님 이거 아셨구나. 유동규가 이재명 비리에 대한 책을 썼대. 그 책 제목이 당신의 댄스 댄스 이 책 제목이 있는데, 야, 선거 15일 두고 출간. 나왔대. 오늘 나왔어. 15일 놔두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 세상에 전혀 안 났던 사실을 갖다가 책에다 나와 있다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 음,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민숙님. 그래서 김경률이 제가 분명히 그 몫을 한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한동훈이 괜히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막판에 아주 김경률이 큰 건을 했습니다. 지금. 음. 가나님 책 사야겠어요. 유동규 책. 예, 한번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온갖 비리가 있다니까. 정일희님, 민주당은 각 다른 팩트를 하나하나 짜집기로 해서 새로운 큰 거짓말을 만드는 집단인 것 같아요. 작은 문장 하나하나는 팩트인데 짜집기는 큰 거짓말. 예, 결론은 사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이 사기 아주 능한 집단이에요. 예. 그 당대표부터 시작해갖고 블루마운틴 한 의원장이 김경률이 저런 일을 해주니까 믿고 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위원장이 계속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 입 조심해. 입 조심해. 제발 좀 입 조심해. 아주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를 한대. 더 이상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갖다가 저쪽으로 향해라. 포문을 너의 포문은 저쪽이다. 좌파들이 적지은 적이다. 우판에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사건이에요. 자, 그 와이프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예, 그 뭐 이상직은 공인이지만 와이프는 그냥 김씨, 와이프는 김씨 모양이야. 그래서 그 민주 이상식 용인갑 후보 부인이 미술품 이후환 작가, 이건 미술 작가 이름, 이후환 위작, 가짜다 이거지. 위작 유통으로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 내용이 뭐냐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 김모 씨를 입건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고소 고발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람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가 기사에 났습니다. 자, 피해자 일은 뭐냐? 김 씨가 맡긴 이 화학의 그림을 담보로 2억 원. 이분이 아마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싼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현금 2억 원을 줬겠지. 2억 원을 불려준 A 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졌다. 역시 담보가 된 이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가짜 그림 주고 참 간도 커. 가짜 그림 주고 2억 원을 현금 2억 원을 땡겨서 썼어. 자, 피해자 2, 또 다른 피해자는 왜 또 고소를 했느냐? 김 씨는 그 이상식이 와이프라고 그랬어요. 이상식이 와이프가 이달 초에도 이 화백 그림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당해 수원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씨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화백의 그림을 유통하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9개월이죠. 작년 9개월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16억 8천만 원. 와, 통도 커. 그림 하나 주고 16억 8천만 원을 땡겨 썼어. 현금으로 땡겨 쓰고 상당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열받았겠어. 16억 8천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가짜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지. 뭐 당연합니다. 예. 자, 이런 후보가
이런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야 지금. 용인갑 지역구, 어, 용인갑 선거구에 있는 여러분, 예? 이분 찍어야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 찍어야겠어? 암만 암만 이게 골수 민주파라 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어, 말이 안 됩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용인갑분. 예. 그다음에 또 이연주, 용인이 항상 말이 많아. 이연주도 용인이죠, 지역구가. 그런데 이연주도 3월 15일 날 지금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됐습니다. 3월 15일 날 한 얘기인데 유튜브 채널 이것도 또 김어준에 나갔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갖고 자, 이현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 거기는 뭐죠? 용인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없다는 거야. 지역 연고가 완전히 없다. 이거 방송이니까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거 완전 증거입니다.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 강철호 이건 그 국힘의 후보들입니다. 용인정의 강철호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살고 있다. 2018년부터 연고가 없는 게 아니야. 살고 있대 용인정에. 그다음에 고석 이분도 국힘 후보인데 용인병 가불병 정입니다. 용인이 커갖고 다섯 개요. 자, 후보는 2022년에 용인으로 이사 와서 2년째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권이야. 이상철, 용인을 후보는 용인에서 자기가 고향이야. 출생지. 어,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전역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 그래갖고 국힘의힘 경기도 용인시 의원 이현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다. 이거 완전 허위사실 유포에 뭐 선거법 위반에 이건 이현주가 돼도 해도 이거는 배지 날라가는 거야. 어, 뭐 방송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발언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 자, 2024년 3월 22일 충남 당진시장 그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양안, 양안이라는 건 중국하고 대만,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6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중국판 네이버인 바이두, 그러니까 이제 그 포탈이죠. 가장 점유율이 높은 포탈. 중국판 네이버인 바이두에서 오전 한때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여러분 그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기 검색어에 오른다는 게. 근데 왜냐하면 그 인기 검색어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2위에 올랐다는 거야, 인기 검색어.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 그다음에 중국의 언론은 다 관영이에요. 민영이 없어. 형식상은 민영이지만 무조건 관영이야.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통제를 해요. 물론 언론, 뭐 TV, 심지어는 그 인터넷도 다 통제해. 내가 중국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인터넷 그 당시에 꽤 그래도 오래전 얘기인데 그게 몇 년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후 됐을 것 같다. 2000년 전으로 그 인터넷만 관리하는 중국의 관료가 뭐 2만 명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구글도 막 싹싹 들고 그러잖아. 뭐 규제하겠다, 뭐 그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 뭐 중국의 인터넷, 뭐 자가 모든 그런 거는 다 관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하는 거다. 자, 관영에 황구시보라고 있는데 황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지난 25일 어제죠. 늦은 오후부터 일제히 관련 보도를
시작해 갖고 오늘 결국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가 2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검색어 2위에. 근데 주목할 부분은 중국 매체들이 이재명 대표의 찝쩍거리다는 표현을 자오러, 이게 중국말로 자오로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자, 자오로가 무슨 뜻이냐? 건드리다, 찝쩍거리다, 놀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주로 쓰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약자가 한국이 강자,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요렇게 지금 쓴 겁니다. 그 좌우로란 단어들을 쓰면서. 자, 환구시보는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언론 다 관영이라고 그랬죠. 정보 언론들입니다. 자, 정보 언론들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대표의 실세 발언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다음 달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밀리지 않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관찰자망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난 25일 리얼미터의 이택순가 걔가 누구죠? 완전 좌파입니다. 리얼미터.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믿지 마세요. 완전 좌파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뭐 여론조사꽃 이거는 그 뭐야 그 털보가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 리얼미터의 오너도 완전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그런데 해필 인용을 갖다가 뭘 했느냐? 아니 뭐 갤럽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근데 꼭 리얼미터 좌파 매체 조사 기간을 했고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0.8 이렇게 해갖고 지금 중국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중국의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소셜미디어, SNS 등 온라인상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네티즌까지 등장. 이게 분위기 잡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 잡아버리니까 어느 정도까지 분위기를 잡았다? 그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중국 그 관권, 그 관영 통신들, 관영 언론들이 총동원이 돼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한국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중국의 우호적인 말 몇 마디만 하면 한국을 모든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무슨 뭐 고려시대나 무슨 조선시대나 중국이 이렇게 딱 해갖고 오면은 뭐 이렇게 납작 엎드려갖고 아이고 사신님 뭐 살려주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뭐 제주도 조랑말 뭐 3천 마리에 시중들 여자들 뭐 10,000명에 뭐 쌀 뭐에 이렇게 요구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면 한국이 그래 그럼 내가 은혜로 뭐 비단도 내려주고 뭐 뭐도 내려주고 이렇게 한국은 모든 이익을 돌려받을 수 것이다. 완전 한국을 갖다 지금 속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중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중국을 10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조선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은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중국을 10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느라고 한때 중국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막 중국이 오픈했을 때. 예. 그렇게 엄청 많이 다녔는데 자, 그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 보면은 그 조선족들이 뭐 한국 사람 오면 조선족들이 쫙 붙거든. 근데 조선족들의 80%는 거의 그 안 좋게 헤어져. 돈을 갖다가 띄거나 뭐 잠깐 뒤통수를 맞거나 어쨌든 조선족을 조심해야 돼. 그래 물어봤어. 조선족 너희가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제가 한 번도 내가 여러 명을 만나서 내가 조선족을 위한 세미나도 했어. 조선족만 모아놓고 세미나도 했어. 그걸 갖다가 1박 2일, 2박 3일로 세미나도 해갖고 내가 조선족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 사람 중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아, 아이고, 당연히 저는 중국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한국 사람이라고 막 동포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거나 무슨 비즈니스가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그때는 이렇게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애들한테 투표권을 줘갖고, 투표권을 줘갖고 제가 이것도 뒤에 정리를 했어요. 예,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선족은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한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이제 마저 좀 읽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스탠스가 이렇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중국 도발의 결과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중국 도발, 중국 도발하지 말라는 거야. 중국 도발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쑥대밭, 한국은 완전히 피바다 된다 이거야. 쑥대밭.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중국 도발의 결과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너희는 죽음뿐이다. 쑥대밭 된다. 이런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살이 밝은 사람은 드물다. 이재명을 보고 이재명이 중국에 쎄쎄 쎄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반응은 어때? 야, 한국에 이렇게 살이 밝은 사람이 있었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참 드문데 이재명이. 음, 그렇게 지금 SNS 내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글들을 엄청나게 써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언론과 SNS상 여론은 지난해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현 정권에 각을 세우는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도 중국 중앙 TV, CCTV, 이것도 정부 거죠. 정부 방송 등 관영 언론들은 연이어 속보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예. 이게 이게 바로 중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 뭐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뭐 중국에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친중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아니네 친중했을 때도 우리가 중국에 뭐 뭘 해갖고 했어 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뭐 사드 뭐 그거 한다 해갖고 그 핑계 대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를 얼마나 몇 년을 옥죄어요? 예. 그게 아닙니다. 중국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중국에 친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머리 숙이고 들어와요. 중국에 친중을 하면 오히려 걔네들은 이렇게 배를 갖다 띵 내밀고 너희는 내 발을 핥아야 돼. 이게 중국 사람이야. 그 중국을 잘 이해하셔야 돼. 예. 아니 고려 거란 전쟁 그거 안 보셨어? 그냥 밑바닥을 기면 기는 대로 걔네들은 밟잖아. 중국 애들은 그래. 밑바닥을 기면 기는 대로 밟아. 그런데 뭐야 강감찬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그럼 뭐야? 짝 엎드려 갖고 그래.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을 다루는 방법은 친중을 해서 다루는 게 아니야. 친중을 하면 걔네들은 속국으로 생각해. 친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한미일이 똘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야, 우리도 좀 살려주라.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이야.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워낙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 한국의 그 반도체에 있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뭐 무슨 뭐 세금 혜택을 갖다 뭐 8조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막 그렇게 갖고 막 하니까 혹시 이러다가 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해갖고 지금 중국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 삼성하고 LG에 납작 어려 갖고 야, 니들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중국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친중, 그 개소리 하지 마세요. 친중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중국에 속국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역사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10년을 중국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합니다, 중국을. 제가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읽은 내용을 좀 읽다 보면 아,
아이고, 에이스 11 린님, 아이고,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 예. 제가 북경에 7년 정도 살았습니다. 선교사들 전화 모두 걱정합니다. 잘 아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에이스 11님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예.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인이 딱 해갖고 그 리스트가 딱 있어.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그 리스트가 딱 있어갖고 다 따라붙어요. 공안들이 중국의 공안은 수십만입니다. 거의 뭐 30, 그때 당시에도 30만인가 그 공안 경찰들이죠. 예, 특수경찰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뭐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간에 여러분 중국에 투자했다가 그냥 그거 다 놓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환상을 빨리 버리세요. 제가 제 유튜브에 작년에 방송한 중에 그 중국에 대한 그 얘기했습니다. 특집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예. 중국 가능하면 정리하시라. 예. 정리하시라. 이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컨설팅 할 때 한 얘기입니다. 중국 비즈니스는 절대 장기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리하시라. 그렇게. 예. 무섭불님, 온종일 마음이 뒤죽박죽이겠다가 다니엘님 방송 들으면 다소 안심이 되는데 날 새면 또 반복되는 이 병 어찌할까요?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 무섭불님 걱정하지 마세요. 15일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재영님, 중국은 구글이 안 되죠. 예. 이게 공산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싹싹 빈다. 구글이. 어, 그럽니다. 그런데, 와, 정말 이게 미국이 참 큰 일을 한 게, 미국하고 구글이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와웨이라고 필리핀에 그 와웨이가 굉장히 마켓이 컸어요. 예. 중국의 대표적인 게 와웨이잖아. 근데 그 와웨이가 왜 이 철퇴를 맞았지? 와웨이 그 칩이 그게 뭐야? 도청 칩. 그게 해킹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견을 하고 미국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EU에서도 YL 안 쓰고 그전까지는 YA 썼어. 부품을 썼어. 그래갖고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YA를 갖다가 다 끊어냈습니다. 절대 안 쓴다. 그리고 끊어내는 대신에 또 뭐를 했느냐? 핸드폰에 보면 안드로이드에 구글이 베이스가 돼 이게 돌아가잖아. OS가 돌아가는데 와웨이에 OA를 갖다가 뺐어. 못 갈게 했어. 그러니까 와웨이에서는 구글이 안 돌아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구글로 앱 같은 거 다운받아 갖고 그렇게 갖고 우리가 앱을 쓰잖아요. 와웨이에 구글 앱이 다운이 안 돼. 왜? 구글 프로그램 자체가 Y에서는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야, 이게 사소한 건데 엄청나게 큰 파장이야. 필리핀에서 그 Y 폰이 좀 싸요. 뭐 삼성폰이나 이런 거보다 Y 폰이 싸. 근데 이 Y 폰에는 구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왜 애들이 필리핀 애들은 왜 핸드폰을 쓰는지 아세요? 게임하려고. 근데 문제가 게임이 다운이 안 받아지네, 이게. 왜? 다 구글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운이 안 받아지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애들이 Y 깨버리고 Y 핸드폰 깨버리고 비싸도 삼성 걸 사는 거지. 구글이 안 되는 거야, 구글이. 음. 그래서 이게 중국은 이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 꼬라박을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의 친중이야. 어? 그리고 무슨 뭐 무역이 안 된다고? 아니, 무역을 다변화해야지. 지금 중국이 그 옛날 중국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이 그만큼 이게 턱 밑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는 거지. 왜? 중국 자체에서 많이 만드니까. 옛날에 일본이 그랬잖아. 일본이 야 도대체 이게 맨날 무역 적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물건 좀 내놔봐라 도대체. 왜? 내놓을 게 없어. 다 일본 물건에 떨어지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어.
네,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써주셔서 일단 한번 읽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문재영님, 중국은 구글이 안 되죠. 예, 안 되고, 지금 수출하는 Y폰에도 구글이 없습니다.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Y가. 에이스 일레븐님, 중국인이죠. 스스로들 자랑, 예, 아주 중국인의 그 거드럼피고, 그 거만한 거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재영님, 재명이 덕분에 어르신들 투표하러 많이 나오겠네요. 예, 많이 가야 돼요, 지금. 예, 많이, 우리는 완전 결집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제가 그 교수님하고 그 점심을 먹자고 해서 말하는데 뭐 이러저런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마의도 그 좀 그 현직에 있고 좀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아니까 그래서 뭐 이러저런 얘기 의견 교환을 좀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투표 잘 근데 그분이 중도야. 자기 정치에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어도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밥 먹는 내내, 점심 먹는 내내 열심히 제가 세뇌를 하고 왔습니다. 음. 자, 문재영님, 조선족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중국인이야. 적은, 국적은 중국인이야. 다만 한국말을 좀 한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한국말에도 여러분 미국 가갖고 상해 당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큰 사기 당하지, 미국 사람한테 큰 사기 안 당합니다. 필리핀 똑같아요. 필리핀에서도 사기 당하면 그 큰 사건, 목돈, 큰 돈은 한국인한테 사기 당하지 절대 필리핀 사람한테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중국도. 중국에 가면 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지 중국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중국어로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못 알아듣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에이스 일리븐님,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중국 청양에 집 한 채 샀다가 뺏길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 두고 나가라면 끝입니다. 예. 정말 제가 아는 그 왜냐면 중국을 제가 다닌 거는 그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한국 분들, 그분들을 위한 그 세미나거든요. 예. 그걸 하느라고 뭐 청도부터 해서 뭐 청도, 심양, 뭐 대련, 뭐 북경, 상하이, 뭐 자관, 뭐 이유, 뭐 자관 엄청 돌아다녔어요. 10년을 갔다가. 예. 근데 결론이 뭐냐? 결국은 철수할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다. 중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자, 음,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은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각 나라의 선거 개입, 중요한 선거 있잖아요. 뭐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선거들. 예. 개입한 게 정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걸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겁도 없이 미국에도 선거 개입을 하고 캐나다에도 선거 개입을 하고 자, 미 정부 당국이 중공산당이 틱톡으로 여러분 틱톡 아시죠? 우리 카톡 같은 겁니다. 예. 틱톡으로 대선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올해가 그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음. 올해가 그 각국마다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만도 뭐 얼마 전에 선거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큰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고, 또 미국도 지금 대선이 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올해가 특별히 이렇게 각국마다 선거가 많이 있는데, 자, 중국이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여러분 틱톡을 갖다가 왜 많이 쓰냐면 틱톡이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동영상을 갖다 편집해 갖고 이렇게 올리는 게 좀 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틱톡을. 그렇게 해서 이제 틱톡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틱톡이 그 또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라자다 쇼피처럼 틱톡에서 물건 파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뭐냐? 중국 거. 그런데 그 틱톡을 이용해서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당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있는데 중국이
한국 총선 개입 가능성이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번에 22대 총선.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이 오는 4월 열리는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주요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한다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 보안 체계, 법 제도 등은 중국의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에 개입해 친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와 댓글 등을 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의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충분히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고를 했는데 교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캐리 거샤넥 북대서양 조약기구 펠로우십 겸 대만 국립정치학 교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선거 캠프와 언론 대상 불법 자금 지원, 중국 투자기업 인질화, 가짜 뉴스 유포 등 중국의 대만 총종 선거 개입 사례를 예시한 뒤 대만의 선거 개입에 사용한 중국 군사 등의 전략 전술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선거에도 개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 선거, 캐나다 선거, 대만 선거 이렇게 또 뭐 호주 선거 이런데 잠깐 중요 선거. 그런데 한국 선거에 개입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지. 왜? 한국 바로 옆에 나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시진핑이 스스로 자백을 한 겁니다.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거를.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에 대하여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직접 만나서 맨투맨으로 얼굴 보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 대화에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미 수차례 쟁점이 된 바 있다. 실제 캐나다 보안정국 CSIS라고 부릅니다. CSIS는 지난해 중국의 선거 개입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를 해제했는데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국 정부가 자유당의 선거 승리를 돕고 친중국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일선에서 공작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밀 문서가 오픈이 됐는데 그 기밀 문서 내용이 뭐냐? 중국이 적극적으로 캐나다 선거에 개입을 해서 친중 세력들을 당선시키려는 그런 공작을 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밀 문서에. CSIS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 기술, 정치, 군사 분야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노린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캐나다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무슨 국가 역량? 중국의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그게 다 지금 개입해 갖고 어떻게든 친중 인사들을 당선시켜서 그 나라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또 어떤 그 기관이 있는 게 그 확인이 됐느냐? 해외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 공안뿐만 아니라 그 중국 조직 중에 국가 조직 중에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조직이 있다는 존재가 확인이 됐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외 거주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첩보 활동에 이용하는 시설로 캐나다 당국은 최소 6곳을 지목해 조사를 벌였다. 캐나다에 한 개가 아니라 6개의 거점을 확보해서 이 해외 비밀 경찰서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캐나다에서 밝혀졌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국내 한국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동방명주라는 중식당
아니, 해외 비밀 경찰들이 여기 해외 비밀 경찰서인데 간판을 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뭐 호텔 형식으로 있던 음식점형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위장해 갖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강변에 위치한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이 중국 비밀경찰 거점으로 지목돼 업주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심각한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스스로가 선거 개입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CNN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올해 미국 대선에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역으로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올해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개입을 해왔다는 거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선거 개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중국이 미국 선거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대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2년 11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기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미국도 난리치고 캐나다도 난리치고 대만도 왜 너희들이 선거 개입을 하느냐? 막 항의도 하고 시진핑한테 항의도 하고 또 이번에는 선거 개입하지 말라 다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중국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정말 이렇게 서해를 딱 보면 우리가 그 대령 가는데 그냥 배 타고 가도 그 한두 시간이면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런 아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바로 옆 항공만 한국 사람들만 무관심해. 중국의 선거 개입, 불법적인 선거에 무관심하고 태평하다. 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오늘 불러일으키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이자 지형적으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개입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개입할 거라는 거지. 개입의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중국이 한국을 갖다가 쥐락펴락해야 되는 그래서 친중 인사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이재명 같은 쉐쉐족을 갖다가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거야.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를 앞두고 국내 포털 사이트 이벤트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2%가 나왔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지대하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중국 응원한다 92%. 그게 중국 사이트가 아니에요.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중국이 개입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중국의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많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그 해외 비밀 경찰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친중을 목표로 해갖고 활동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그 대학가 가면 그 중국 애들 아주 차고 넘칩니다. 대학마다 무슨 유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유학으로 온 건지 간첩으로 온 건지 뭐를 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주 중국 애들이 가는 데마다 차고 넘쳐요.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사방에서 중국말이 들려. 사방에서. 이게 서울인지 북경인지 모를 정도로 사방에서 중국말이 들려. 음. 문제는 문제는 여기 주목하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 문제는 미국, 대만, 캐나다와 달리 국내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 문제는 이겁니다. 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자, 어, 아이고, 이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여러분이 또 글 쓴 게 있어갖고 제가 좀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쉬어가기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이재명, 매만 때리는 사랑 없는 계모 같다. 라고
재혼 가정 비하 또 막말. 아, 이거 웬일이야? 이거 오늘 한 얘기 모양이지? 이거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어, 이재명 말, 매만 때리는 사랑 없는 계모 같다. 이게 뭐야? 콩쥐 팥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매만 때리는 사랑 없는 계모 같다. 누가 그렇다는 거야? 네가 그렇다는 거야? 누가 그렇다는 거야? 어. 아, 안기령 또 마이크 들고 선거법 위반이요. 마이크는 28일부터 쓰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 26일이니까. 무섭불림, 주선적 선거권 박탈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할 거랍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섭불림.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갖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예, 상황이. 자, 근데 이 상호주의가 지금 법률을 누가 냈느냐? 권성동이 이거를 갖다가 발의를 했대요. 상호주의를.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압승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게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법률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압승해서 우파 가치의 법률들이 다 완전히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좌파들이 만든 법률은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거예요. 자, 상호주의에 의해서 중국인 투표권부터 박탈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 썼습니다. 자,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행법이 뭐예요? 문재인 시대에 만든 법입니다. 문재인법. 예. 영주권을 얻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 살면 영주권을 준대. 자, 영주권을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한국에 안 살아도 돼. 이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렇게 영주권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6개월 이상인가? 1년에 작은 6개월 이상인가를 무조건 미국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왜 6개월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의 이 좌파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영주권을 일단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중국에 그냥 1년 12달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한국인인 거야. 어, 어디 가서 살아도 한국인인 거야. 필리핀에 살아도 한국인인 거야, 그 사람이. 예. 그러면서 영주권을 얻으면 거주를 안 해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압승 후에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호주의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이 상호주의법이 뭐냐? 자, 중국에서 인정 안 해주면 한국에서 이게 상호주의법입니다. 중국에서 인정해주면 한국에서 인정해준다. 야, 그러면 상호주의법이 통과되면 지금 10만 명이 되는 중국인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나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투표권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의하면. 자, 내용이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외국인 선거수는 총 12만 7천 명. 엄청 많죠. 12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정말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필리핀에 사는 한국 분들이 뭐 한 10만 명 가까이 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국 이국을 해갖고 한 7만 명? 지금 한 3, 4만 명밖에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예. 1억 2천에 3, 4만 명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가 5천만 명 안 되잖아요. 예? 5천만 명 중에 무려 12만 7천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야. 어? 어마어마하죠. 선거인 수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12만 7천 명 선거인 수 중에 중국 사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무려 얼마냐? 9만 9천, 그러니까 10만 명, 10만 명이 결국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이 12만 명 중에 대부분이 한 80%가 중국인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이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인이 뭐 한국에 살아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한국에 이렇게 많이 살겠어? 자,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그 어떤 선거권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중국 국적 보유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좌파들아. 이 법을 갖다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냐 지금 니네들? 즉,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이 13.3%로 전체 투표율의 50.9%, 전체 투표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어마어마하죠. 4분의 1. 4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뭐예요? 중국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먹히는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 하는데 결사항전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 중국의 선거 개입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어떻게 썼느냐? 어, 자, 오늘의 결론. 아, 아, 예, 쉬어가기님, 안규령 또 마이크 들고 선거부 위반이요. 안규령은 대도 문제야, 이제. 구석불님, 조선족 선거권 박탈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할 거랍니다. 예. 이게 압승을 해야.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 법률을 통과시켜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승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이런 법률들이 상호주의법이라는 그 법률이 통과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좌파가 만든 법은 그냥 무조건 다 폐기를 해야 돼. 무조건 폐기를 해야 돼. 지금 정부가 다 이런 식이야. 법 그 분위기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친중 애들 이번에 싹 솎아내고 절대 솎아내고 그다음에 법도 완전히 압승해 갖고 다 폐기시키고 기존의 거 폐기시키고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놔야 된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소불림 우리가 한동훈하고 똘똘 뭉쳐갖고 이 15일 동안은 정말 그 한동훈이 피 튀기게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중도층을 향해 갖고 완전히 그냥 피 튀기는 설득을 해야 돼. 주요가게님, 정부가 때리기만 하는 계모 같다고요. 정부가 콩쥐팥쥐 얼마야? 때리기만 해. 매일 듣는데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쉬어가기님.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신 좀 차리자.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야? 자, 그 전에, 예, 이렇더라 시즌2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몰 자이언트, 키워드가 스몰 자이언트인데, 여러분, 스몰 자이언트가 다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두 분씩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다음 주에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10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예, 스탈라님, MJ님, 그래도 두 분이 제 그 기업은행 계좌에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분 아니으면 빈칸으로 나갈 뻔했잖아. 예. 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애국도리님, 하나씨님, 오두막님, 예삐님, 오들레님, 야고님, 예,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 믿음이 등급, 하나씨님, 제가입, 김나영님, 신규가입 감사드립니다. 역시 또 멤버십도 두 분 아니었으면 또 공란으로 나갈 뻔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 하면 제가 받은 달란트와 20년 이상의 컨설팅 경륜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더라 채널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1차 목표는 한국 스포츠 순위 100위 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싹쓸이하고 가짜 우파들을 싹쓸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진 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렇더라의 존재를 알고 이렇더라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선이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에 유권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보니까 얄곡과 쭉쟁이가 확연히 구분이 돼. 절대 여러분 절대 100만 유튜버다, 100만 구독자다 절대 믿지 마세요. 100만 아닙니다. 예, 가짜들이 너무 많아. 이 간첩들. 음. 자, 한동훈 완전 분석. 왜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인가? 완벽한 11가지 이유. 예, 2월 13일 방송을 보시면 한동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10가지 해안, 한동훈 정치권 뛰어들기 전에 총선 압승 확신했다. 음, 제가 왜 이 한동훈이 압승을 할 건지 그 이유 2월 24일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 10가지로 제가 분석해서 한동훈이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22대 총선 전만 한동훈의 국힘 압승 후 제1당으로 이재명의 민주 쪼개진 후 90명 이하의 제2당으로 2월 27일 방송인데 보시면 돌아가는 판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인의 삶,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핵심 요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내 몸에 맞는 인생이 정답이다. 요게 이제 개인 컨설팅을 1년에 제가 4번을 방송을 하는데 첫 방송인데 2시간짜리입니다. 보시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 음.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성공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자. 사기꾼들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현혹한다.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참에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서 나를 현혹하고 나를 유혹해서 공경에 빠뜨린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익을 취한다. 언제까지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살 것인가? 맨날 당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다. 사기꾼들은 말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한다. 너 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25만 원을 공짜로 줄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돈을 뿌려서 선거에 압승하려고 한다. 사기꾼들은 진짜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사탕 하나 두면서 포퓰리즘으로 속이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 내가 20만 원을, 25만 원을 공짜로 받는 순간 그들은 내 주머니에서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250만 원, 10배를 가취해 갈 것이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순진함이 내 인생에 합리화될 수는 없다.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자. 특히 대한민국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D-15일 널리 널리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자. 한동훈을 믿자. 그의 방향을 믿고 그의 전략을 믿고 똘똘 뭉쳐서 앞장가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제가 항상 그랬죠. 돌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봐서 거기서 레슨을 받아갖고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 삶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오늘도 쭉 설명했듯이 얼마나 막말과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예. 그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럴듯하게 해 갖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 예를 갖다가 제가 들었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고 뭐 막 물가가 치솟고 그러니까 "너희들 막 힘들지?" 그러니까 1 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맞다. 그래 갖고 25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해고 13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25만 원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25만 원이 하늘에 떨어지나요? 이재명 돈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민주당 주머니에서 나오냐? 아니죠. 저희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꽁돈이지. 걔네들이 생각할 땐 꽁돈이잖아. 왜? 막 찍어 갖고 하면 되니까. 빚을 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빚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5만 원을 갖다 일단 주고 그다음에 얼마를 빼내? 그 10배인 250만 원을 세금으로 때리는 거야. 그겁니다.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짓이 그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이거는 뭐 여러분 그 기사에도 나오고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딱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그 정부 수립을 한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전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빚이 그 누적된, 그러니까 이건 다 합한 거야. 뭐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이었고 뭐 박근혜, 전두환, 뭐 노태우, 뭐 그래서 뭐 김대중, 노무현 다 합산해서 다 합산해 갖고 그 박근혜 정부까지 그 국가에 진 빚이 얼마냐? 600 몇십 조예요. 600 몇십 조에 줄였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진 빚이 얼마냐? 400 몇십 조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개국 이래로 정부 수립 이래로 진 빚만큼을 문재인 정부에서 졌다는 그 5년 동안, 그 짧은 5년 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의 세월에 진 그 국가의 빚을 갖다가 무려 그 5년 동안에 아주 단기간에 빚을 진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게 좌파 정부예요. 대표적인 좌파 정부. 그게 나라를 말아먹은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갑자기 빚이 600조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천조국이 됐어. 빚이 천조가 넘는 나라가 되고요. 문재인 5년 동안에. 이게 이게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심해. 어, 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돈을 뿌리겠다는 거거든. 이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야 사탕 하나 줄게, 사탕 하나 줄게. 그냥 사탕 하나 낼름 받아 먹으면 그럼 바로 우리 사탕 뭐 100개 토해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장공하고 이렇게 해먹은 거 보면 아시잖아. 지금 이재명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좌파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 아시잖아. 어떤 수법을 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맨날 그 말에 혹해갖고 당하고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여러분 주변에도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잘 보라는 거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잘 보세요. 누가 제2의 제3의 이재명인지, 또 누가 제2, 제3의 문재인인지, 조언이 그게 다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나 망하라고 주는 조언도 있고 흥하라고 주는 조언도 있어. 그 사회랑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갖다가 잘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해야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야.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제2, 제3의 그런 사기꾼들이 있으면 맨날 그 사람한테 속아서 맨날 속구 후회하고 이걸 갖다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 그거 찍고 나서 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내 문재인 찍은 네 팔을 갖다 손목을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뭐야? 또 이번에 민주당 찍어. 그런 애들은 왜? 지능이 떨어진 애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지능이 떨어지면 또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사탕 몇 개 이렇게 넘겨주면 혹하고 또 찍는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 자, 이건 뭐 거의 명확해. 그렇게 살면 죽기 전에 어떻게, 정말 내 인생 정말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 한탄하다가 죽는 애들이라고. 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나름대로 보람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내가 그래도 뭔가 이뤘고 뭔가 그래도 그 대의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아쉬움 없이 그냥 다 이뤘다. 다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죽어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맨날 속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신 뻑쩍 차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자. 아, 더군다나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우리 민족을 상대로 사기치는 이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단들이야? 우리가 막아야 될 집단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한동훈 차기가 이재명의 그 방탄 집단, 그다음에 또 뭐야? 조국의 그런 복수 집단, 그다음에 통진당의 이 나라를 갖다가 뒤집으려는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북한처럼 만들려는 이 체제 전복 집단, 이 세 개를 막을 집단은 못 밖에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힘밖에 없다는 거야.
한동훈도 얘기했어. "우리가 다 잘하는 우리도 만약에 부족하다. 안다. 우리도 부족한다. 우리 노력할 거다. 그 부족을 지금 노력할 거다." 근데 뭐야? 지금 급한 게 뭐냐? 이 세 집단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세 집단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국힘 세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이번에는 무조건 국힘을 찍어야 돼. 2 번, 4 번. 2번 4 번. 무조건 이걸 찍어야 돼요. 예. 이거 뭐 토달 이유가 없어. 뭐 김경률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은 그건 완전히 그건 배신자고 그런 놈이 위장 우파고 간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주변에 그 중도 이런 중도층, 무당층한테 아직 15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여론조사에도 KBS 여론조사 보니까 무당층들이 아직도 20-30%가 무당층이야. 20-30%가. 이 민주당하고 그 국힘의 갭은 뭐 많이 나야 그 아주 박빙 아니면 많이 나야 한 10% 15%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무당층은 아직도 25% 30%야.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은. 예, 3분의 1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향해 갖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딱 15일만 하면 되지. 15일 딱 2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예, 참과 거짓을 음. 요즘은 뭐 계속 방송을 갖다가 2시간씩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나. 예,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성공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자. 사기꾼들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현혹한다.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참에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서 나를 현혹하고 나를 유혹해서 공경에 빠뜨린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익을 취한다. 언제까지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살 것인가? 맨날 당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다. 사기꾼들은 말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한다. 너 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25만 원을 공짜로 줄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돈을 뿌려서 선거에 압승하려고 한다. 사기꾼들은 진짜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사탕 하나를 주면서 포퓰리즘으로 속이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 음. 내가 25만 원을 공짜로 받는 순간 그들은 내 주머니에서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250만 원을 갈취해 갈 것이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순진함이 내 인생에 합리화될 수는 없다.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자. 특히 대한민국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D-15일 널리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자. 한동훈을 믿자. 그의 방향을 믿고 그의 전략을 믿고 똘똘 뭉쳐서 압승하자.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제야. 어제도 제가 그 3월 25일이 어제잖아요. 예,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노딱이 붙어서 광고 금지, 광고도 안 붙어. 어제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얘기 했나요? 분탕들 개무시하고 아니 타이틀이 그거잖아. 분탕들 개무시하고 좌파들에게 포화를 집중해다. 야, 그 내가 좌파만 딥다 깠다고 어제 쭉 이렇게 하고 김경률이 한 5명, 그다음에 또 뭐 누구누구 아니 그 얘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동단결 한동훈으로 대동단결하고 결집해서 전도해서 압승하자는데 아니 노딱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예. 그런데 붙였어. 자, 붙이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거 뭐 광고비 그거 수입 그냥 포기하면 돼. 근데 한동훈 차기의 투혼 지금 오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그냥 계속 그냥 코스로 도느라고 코스를 엄청 지금 하루마다 아주 무리하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잡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더 가서 더 외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거 한동훈 차기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뭐 그 한동훈 차기의 그 투혼을 우리도 발휘해서 반드시 그 압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중도분들 아주 힘들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좀 많은 분들을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중도층에게 우리의 가치를 입소문을 내고 입소문이 최고라고 그랬죠. 마케팅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제는 D-15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면 또 여러분이 그 제 마음을 알고 또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예, 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이 또 쓰신 내용 중에 혹시 제가 못 읽은 게 있으면 음, 음. 예.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이 쓰신 내용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예. 이렇게 또 한 1시간 45분 한 방송인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역시 또 내일 저녁 8시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